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를 맡고 있는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스케줄표를 받았을 때 허경환 대표님이라는 좀 이제 어마어마한 분 뒤에 이제 배치가 돼서 조금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요. 저도 주제 자체가 그렇게 대표님의 진솔한 이야기만큼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제 일상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제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드릴 수 있도록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이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모빌리티 기술과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좀 거창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제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를 많이 좀 이제 떠올리시게 됩니다. 일단 뭐 택시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져 있고 또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금 어떻게 바꿔가는지 소개를 드리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제 미래이동연구소라는 이제 조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 그다음에 뭐 자동차 공학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학회들에서 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빌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래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규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외 기관들과 많이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러한 좀 이제 협회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제 플랫폼과 이제 공간 정보라는 말을 저희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뭐 최근에는 이런 모바일과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플랫폼은 굉장히 일상화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플랫폼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저는 첫 번째로는 로케이션과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이제 세상에 들고 나와서 이제 쇼케이스를 한 경우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도 뭐 자동차에서 지도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길들을 외우고 출발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길을 찾으실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내비게이션 앱을 보시거나 이제 맵 앱을 이제 키시게 되죠. 뭐 심지어 PC로 위치를 찾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여러분 이제 손 위에 있는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가 굉장히 파워풀해졌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바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위치를 찾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GPS라는 이제 단어 많이 들으셔봤을 텐데요. 인공위성 정보를 통해서 내가 있는 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터널이라든지 지하 공간이라든지 뭐 주차장 이런 곳들 인공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이제 로케이션 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 제가 서울시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제가 가야 되는 경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마곡 지금 사이언스 파크에 뭐 ISC 빌딩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S가 계속 튀어서 뭐 서울 이제 식물원 근처로 뭐 잡힌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다른 경로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와 이제 로케이션 이 측위하는 기술 자체가 이런 이제 이동 모빌리티 플랫폼의 급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 변화되는 것의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축은 이동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나 자신이 이동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일상화가 된 물건들, 소포, 이제 상품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뭐 너무나 이제 당연시 되는 이제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뒷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이동 그리고 이제 사물의 이동뿐만 아니고 이제 서비스의 이동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그러한 이제 서비스의 이동을 통해서 제가 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동수단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동수단이라는 것들이 뭐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택시,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수단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를 탈 때 집 앞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큰 길, 대로변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흔들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는 택시 정류장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한 택시 이제 스탠드에 가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택시를 타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이제 10년 동안은 아무도 이제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런 IT 기술 플랫폼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런 배회 영업하는 택시보다는 예약을 해서 호출해서 내 집 앞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탑승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즉 이런 이제 모빌리티와 이제 쉐어 서비스가 다양한 이동 순환의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의 역사는 이러한 잘 닦여진 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에도 이러한 뭐 돌로 만든 큰 도로들이 있었고요. 많은 이제 문명들이 물론 강물을 따라서도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 시기에는 잘 닦여진 도로를 이제 중심으로 많은 이제 산업들, 문명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도로를 건축하는 그런 건설 토목 관점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로드,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뒤에서 이동 기술의 혁신 요소로서 제가 강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모빌리티 산업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빌리티 산업은 우선은 이제 혁신적인 이동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의 미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통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이제 물건이 이동하는 것이 되고 서비스가 이동하는 것, 즉 이동의 주체들이 계속 바뀌게 되죠.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UAM 이런 좀 이제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조직들을 다 겸직을 하고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미래 이동 연구소라는 조직이고요. 한 조직은 이런 미래 기술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갈 것인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인프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전략과 사업 개발을 좀 이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얘기했을 때 많은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의 기술 자체를 많이 이제 말씀 나누시긴 합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가 있어야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가 정말 수억 원짜리 자율주행 차가 있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의 일상과 어떤 좀 필요성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 자율주행 차를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자율주행 차를 타게끔 만드는 그런 동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동인이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동 공간이라는 것에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율주행차는 지금은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자율주행차 오퍼레이터가 이제 법적으로 운전석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거고요. 이런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차가 제공하는 굉장히 큰 차별화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뭐 다들 뭐 직장에 좀 계시니까 뭐 큰 강남 한복판에서 빨리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싶은데 스터디 카페를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가 이런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자율주행 오피스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베일에 많이 가려 있기는 한데 저희가 LG 전자와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초에는 이런 이제 자율주행 차 안에서 여러분의 프라이빗한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동을 위한 공급자와 이동에 대한 이제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으로 앞서서 제가 모바일, 로컬라이제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또한 중요한 것이 경로 최적화를 통한 이제 심리스한 연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이동 수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혹 어떤 이제 매체에서는 이제 문어발식 확장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동 수단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이동 수단보다는 전체적인 포괄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택시 서비스, 뭐 그 시외버스 서비스, 공유 자전거나 뭐 공유 스쿠터 또는 KTX 항공권 여러 가지 서비스들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 카카오 T 앱에 이제 통합 검색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이제 심리스한 여정 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 제가 세종시에 국토교통부와 미팅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T 앱에서 검색을 하시면 마곡에서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택시편,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KTX, 오송역에서 청사까지 가는 택시를 한 번에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심리스한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실 현재라기보다는 한 5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5년 전까지는 뛰어난 인간 능력에 기반해서 서비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던 베테랑 택시 기사님, 이분들은 오후 9시에는 어디에 손님들이 많은지, 오후 11시에는 어디에 손님들이 많은지, 그리고 뭐 오전 몇 시에는 어디에 손님들이 많은지 오랜 시간 동안 체득하신 경험과 그런 이제 노하우로 이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기사님들도 어디에서 가면 배달 수요가 많고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른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모두 다 경험치에서. 하지만 저희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기사님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하게 되죠.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처음 운전기사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운행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기사님들이 더 좋은 이제 환경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훨씬 더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기계를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 정보, 다양한 이제 도로 정보들이 결국에는 기계들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핸드폰의 GPS를 봤을 때 사실 몇 미터 차이가 나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ISC 빌딩에서 문 바로 앞에 10cm의 오차에 꼭 있을 필요는 없고, 한 1m에서 3m, 뭐 길게는 한 5m 정도 차이가 나도 여러분들은 잘
횡단보도를 건너가실 수도 있고 이제 보도블럭을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틱스 자율주행차는 5m 이제 측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차선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위한 정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빌리티 혁신의 열쇠로서 디지털 트윈을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모빌리티에 중요한 걸 지금 너무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뭐 로컬라이제이션, 뭐 심리스, 뭐 좀 너무 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게 돼서 좀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너무 이제 욕심이 많아서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다 보니 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어 나가자면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인간의 연결에서 넥스트 스테이지가 되는 이제 기계로의 연결을 이제 고려한 것이 됩니다. 제가 발표한 이후에 이제 3시 반부터 이제 컴투월스에서 대표님께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도 사실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더 실감나는 이제 가상의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현실을 더 정확하게 모사한 환경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윈들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만 사실 길을 못 찾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더 길을 못 찾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계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지능을 갖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들이 가르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가 필요한 큰 이유인데요. 사실 뭐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자율주행차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센서들을 잘 연산하고 처리를 하려면 또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죠. 또는 이제 통신사에서는 보통 많이 이런 이제 접근들을 하시는데 통신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5G 아니면 이제 6G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더 정확도와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게 되면 정말 똑똑한 브레인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두고 이제 엣지에서 움직이는 기계들은 조금은 덤해도 빠른 통신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이 모두 다 현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트윈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들을 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계에게 잘 전달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한번 구축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번 구축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갖고 살아있는 리얼타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상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현재 뭐 트래픽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살아있는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릇 위에 담아서 기계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기계는 비로소 지능을 갖고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슈퍼스타트 2022 자리에 오게 된 목적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도 이제 전시된 이제 부스들을 찬찬히 좀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업체들이 많이 출품하신 것을 좀 보았습니다. 결국에 이런 디지털 트윈 상생 생태계는 카카오 모빌리티 또는 정부 또는 어떤 특정 기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합심을 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의 맵을 이제 라이브 맵을 이제 특정 업체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겠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기관에서 맵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서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브 데이터, 살아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결국에 합쳐져서 기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기에서 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싶은 좀 이제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 T 앱을 통해서 다양한 이동 수단들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뭐 치기를 하고 라우팅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이제 솔브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역할들입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은 리얼 월드랑 디지털 월드를 수도 없이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상 레이어가 가장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위에 공간은 이제 디지털 공간 레이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은 이런 디지털 공간 레이어 위에 모빌리티 서비스 레이어에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 세상 레이어를 정확하게 모사하고 계속 이제 프레시하게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레이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이동 체제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는 사실상은 전무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iOS라든지 안드로이드의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 팔은 마련해 주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들, 뭐 배달 앱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당연히 있겠고, 많은 서비스들이 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공간을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환경을 제공을 한다면 앞으로는 자율주행, UAM, 특정 이런 이동 수단에 국한되신 것이 아니고 이동 경험들을 탈바꿈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들이 많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혁신은 이러한 좀 이제 선순환 구도를 갖게 됩니다. 맨 위에 이제 IoT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은 이제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 뭐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바이크, 자율주행차, UAM, 수도 없이 많은 모달리티들은 뭐 GPS라든지 뭐 맵 매칭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와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분석이 되고 AI 엔진을 통해서 더 고도화가 된다든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택시가 가장 가까운 곳에 단순하게 배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배차 시스템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리, 그리고 배차 수락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기사님이 선호하는 승객,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배차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겠죠. 사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디바이스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이제 크게 결집을 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다시 이것들을 IoT 디바이스에 활용하고 하는 선순환 구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 알고리즘을 이제 SaaS 형태로 외부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외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프라이빗 비클, 뭐 자전거들이 많이 있었고 또는 이제 대중교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간 과도기에서는 온디맨드로 각각이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이제 멀티모달 모빌리티가 차차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동의 미래는 사람의 불필요한 이제 이동이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계속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동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없애서 사람과 서비스의 이동을 더 장려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ESG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오토노머스 마스,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겠고,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여객기, 이런 다양한 이제 오토노머스 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전략은 제가 자율주행 전략, 디지털 트윈 전략, UAM 전략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다 일맥상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땡땡땡을 위한
플랫폼 요소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현재는 직접 개발하는 차량도 있고 판교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직접 차를 타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차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자율주행차가 잘 운행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들은 좀 스킵을 할게요. 요거는 사실 nemo.kakao.mobility.com이라는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영상들을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들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전략입니다. 디지털 트윈 전략은 기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프라를 저희들이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이 지도 제작을 위한 이제 로봇, 그다음에 지도 제작을 위한 이제 MMS 장비, 모바일 매핑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이제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MMS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곳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UAM 전략은 오늘 뭐 UAM 업체인 대표적인 업체인 이제 플라나도 이제 전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모두 완비되기 전까지는 UAM은 지상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UAM을 타고 내리는 지점까지 이제 시뮬러스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기존에 한강에 수상 택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에서 마포까지 한 15분에 이제 한강으로 주파를 했었는데 마포 나루터에 내려서 홍대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했었죠. 그때는 택시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UAM이 상용화가 되려면 이러한 First and Last Mile과의 이제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과의 이동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키워드들을 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는 이제 이동의 미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혁신의 미래는 많은 이동 수단의 이제 심리스한 연결과 심리스한 저니의 이제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이동을 할 때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기계들, 머신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미래 모빌리티,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그리고 있는 엔드 투 엔드 픽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